예. 동력학 14.2장 문제고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고속 어디 갔지?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책에 있는 예제 문제 14.5에 대해서 푸는 그거를 같은 내용인데 다만 여기 위에 있는 수레가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수레가 있고 그 밑에 무게가 있는 MB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레가 일정한 속도로 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수레가 일정한 속도로 가면은 얘가 무게추가 매달려서 딸려오겠죠. 근데 그 딸려오는 무게추가 어떻게 딸려올지에 대한 거예요. 수직으로 아래로 있을지 아니면 적당히 위로 떠올라서 갈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아예 꼬리처럼 매달려서 올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문제인데 문제 14.5에서는 수레가 가는 게 아니라 공이 먼저 힘을 받아서 가고 수레가 끌려가는 거였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거꾸로 수레가 움직이고 공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안 되더라도 샘플 문제를 보시고 혼자 풀 수 있게 하려고 이 문제를 선택을 했죠.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얘가 최대한 위로 올라갔을 때 공이 최대한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V의 속도를 구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최대한 올라갔을 때 높이는 얼마냐라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이유로 공이 떠오르냐? 이게 수레가 앞으로 밀고 가면은 공이 위로 떠오르긴 한데 어떤 이유냐? 뭐 공기저항이 때문에 얘가 뒤로 끌려서 그러냐? 공기저항 없어도 얘는 위로 뜹니다. 공은. 그 이유는 뒤에서 보겠지만은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운동량 보존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무게 B가 제일 위로 많이 떠오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수레를 기준으로 끈이 길이가 L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 아무래도 상관없죠. 공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이 길이 L이라는 그 끈을 따라서 홀을 그리는 그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겠죠. 그 위치로밖에. 그리고 이 홀을 따라 움직이는 게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가 됩니다. 홀을 따라서 B의 상대 운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B 자체 운동은 밑에 매달려 있는 추의 운동이죠. 걔 운동은 원래 수레 운동 더하기 상대 운동으로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언제 얘가 제일 많이 뜨냐라고 하는 게 VBA가 뭐 아래로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위로 올라간다면은 떠오르는 높이가 증가하겠죠. 언제까지 증가하겠어요? 최대한 올라갈 때까지. 최대한 올라가면은 속도가 더 변하지가 않겠죠. 그렇잖아요. 더 올라갈 거면은 V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더 올라갈 수 없다면은 V가 0이 되니까 상대 속도가 0이 되니까 더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가 제일 추가 위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됩니다. 얘가 0이면은 둘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에서 보시면은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이랑 같다. 운동량 보존인데 거기에서 둘이 속도가 같을 때가 최대 높이다. 최대 높이로 얻어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상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위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최대한 위로 올라가서 더 움직이지 않는 상황. 그럼 그때 B의 속도는 뭐 그냥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처음에 A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걔가 쭉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 A와 B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가 위로 떴잖아요. B의 위치 에너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A랑 B가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값으로 놓고 풀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H가 얼마만큼의 값을 가지는지가 결과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4.39번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어떤 쐐기가 바닥에 있고요. 바닥에 놓여 있다는 거는 그 바닥의 평행한 방향으로밖에 이동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어떤 무게 덩어리를 놨는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얘가 쓱 미끄러진대요. 쓱 미끄러지면은 얘가 미끄러지면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면서 지 혼자 움직이지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밑에 있는 쐐기를 밀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문제로 나온 게 1m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물체 B가 1m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A에 대한 B의 속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몇 초가 걸렸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얼만큼 내려갔을 때 얼만큼 밀려났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속도를 구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A의 속도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시스템에서도 운동량 보존이랑 에너지 보존 둘 다를 생각을 해주면은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선 B의 속도는 A의 속도에 B와 A에 대한 상대 속도를 더한 거. 뭐 이 식 자체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하고 두 가지의 항이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먼저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VA는 밑에 바닥에 있는 쐐기는 어차피 바닥 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I 방향 성분만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어떤 방향으로만 나올 수 있겠어요? 요 빗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걔가 각도가 30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B의 A에 대한 상대 속도는 30도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 성분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I 성분, J 성분이 어쨌든 이 방향으로만 주어진다라고 크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속도 성분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서로 30도 각도고. 그러면 우리가 VB를 구할 수 있냐? 이 다이어그램에서 구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30도니까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려서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A와 B와 VBA 간에 서로 관계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식은 뭐겠어요? VBA 코사인 30도면은 여면 이쪽 면 전체 길이죠. 이 길이에서 VA만큼을 빼주면은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 여기 첫 번째 항은 VBA 코사인 30도니까 아랫면 전체 길이에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거기에서 VA만큼을 빼주면은 나머지 거리죠. 이만큼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VBA 사인 30도는 여기 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VB제곱이 나온다. 그릴 수 있고, 걔를 전개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옵니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식을 세워야 되는데, 뭐 운동량 보존식이 여기서는 X방향 성분만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Y방향 성분은 사실 얘가 중력에 대해서 아래로 간 거기 때문에 중력 곱하기 시간에 실제로는 얘가 계산이 돼야 돼요. Y에 대해서는 F는 mg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X방향 성분만 다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죠.
걔는 0이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둘이 어쨌든 움직이긴 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X방향 성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랫방향으로 간 거는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면서 일을 해줬으니까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Y방향은. 그러니까 X방향만 본다는 거예요. 따로 힘을 받지 않은 X방향.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이랑 나중 운동량인데 이미 우리가 VB에 대한 식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전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VA랑 VBA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댔으니까 에너지가 0이라고 했을 때 B라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를 잃었어요. 위치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달렸죠. 그럼 걔는 뭘로 변했냐? 각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식이랑 에너지 보존식을 각각 세워놓고 그 다음에 VA하고 VBA가 각각 어느 방향 성분으로만 주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식을 대입을 해주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속도 성분 두 가지 VBA랑 VA를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47번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크게 계산을 여러 항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걸 해봤으면 해서 숙제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B, C, D가 각각 질량이 이렇게 있고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데 A가 와서 쿵하고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는데 보면은 다 I 방향 운동 성분만 있다고 되어 있죠. C, B, D 다 I 방향 운동 성분만 있다고 되어 있으니 운동량 보존식을 X 방향에 대해서만 세워주면 됩니다. 근데 뭐 처음 운동량,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직접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거는 선형 운동량이고요. 밑에는 각 운동량이 있어요. 각 운동량 보존식도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 있는데 어디를 원점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각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뭐 D를 원점으로 놓으시든 C를 놓으시든 상관없는데 문제를 쉽게 풀게 하려면은 A와 B에 대해서 B 위치를 원점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B를 원점으로 놓으면 초기 각 운동량이 A가 B에 대해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R하고 V하고 같은 방향이 되죠. B를 원점으로 놓으면 A에 대한 운동량이 뭐 얘가 이렇게 써지잖아요. 근데 이거가 서로 방향이 반대고 같은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적을 하면 0이 돼요. B를 원점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뭐 나중 것들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뭐가 빠졌는데 어차피 1m라서 거리 D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거를 그냥 무시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얘가 1m씩이라서 그렇게 해서 그냥 풀면은 서로 CD의 관계가 나옵니다. VCD가. 그 다음에 앞에서 VCD 관계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VCD를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충돌하면서 잃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요. 그럼 뭐 처음 운동 에너지 이거 있죠. 네, 처음 운동 에너지 여기 있고 나중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러면 서로 빼주면은 에너지가 얼만큼 뭐 늘었는지 줄었는지 당연히 줄겠죠. 줄었는지가 마이너스 사인을 달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 개의 이 물체들이 엮여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을 하는 거는 이 부분 구하실 때 B를 원점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건 맞는데 다른 데를 원점으로 해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같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